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귀인,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나타날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귀인, 인연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성적인 사람을 뜻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꼭 사귀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나랑 꼭 사귀게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사귀든 사귀지 않던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어떤 사람이 누구일지,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만간 나타날 귀인은 이 사람입니다. 이걸로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매트가 모피 매트죠. 이게 제가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제가 지금 부모님 집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구비를 해가지고 좀 살짝 좀 약간 어, 예전이랑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왼쪽부터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4개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나의 귀인 될지 그 상상을 하면서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고고싱.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나타날 그런 귀인은 엄청난 좀 약간 능력, 그리고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좀 명성과 나름 기반을 다진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귀인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인이라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 접근하려는 그 귀인의 특징 중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좀 어쩌면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알게 될 무렵에는 어떤 이성 친구가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뭐예요? 뭐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귀인이라는 게 꼭 이성적으로가 연애적으로가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나쁜 놈이 들어온다 이런 카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카드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달리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이 상대방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을 좀 알게 될 무렵에는 뭔가 사이가 안 좋은 이성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좀 알게 됨으로써 그 이성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물론 제가 이따가 언제 들어오게 될지 그것을 따로 뽑아 보겠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좀 능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시점도 포함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좀 많다. 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좀 주변에 그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성적으로 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접근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는 좀 멘토 같은 스타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소개팅을 나간다던가 뭔가 좀 놀다가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아, 제가 그럼 돈을 받나요? 막 이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나의 그런 든든한 그런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지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 개념이, 근데 저는 사실 의외로 또 이게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잘 엮이게 된다면 또 제법 되게 잘 맞는 커플로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나타나게 되는 이성이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애해 보려고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놀아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정말 진심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저 같아도 그냥 어떤 사람한테, 그냥 어떤 친구한테 좀 더 시선이 가고 어떤 친구한테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부모님들도 그 자식들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있으면 좀 더 애착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물론 결혼을 안 했고 애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히는 이해는 못하지만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 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일본 분들이 애인이 있어도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좋냐면 일본 분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없어. 아니면 내가 예체능 계열에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끌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투자 비용이 없어서 뭔가 발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나타나게 되는 이 귀인이 여러분들에게 투자처를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예체능 쪽이에요. 그러면 그 예체능 쪽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인맥을 붙여줄 수도 있고 막 그런 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꼬시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귀인이 아니라 뭔가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단계 좀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뭘 발돋움 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애 모드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두 분 사이에서는 좀 뭔가 꼭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되게 좀 잘 엮일 수 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어, 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빼고 만약에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예시고, 사실 첫 번째 예시는 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이 귀인 인연이라는 게 거의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일본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말했죠. 능력이 있고 뭔가 어떻게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여러분들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애인이 있어. 아니면 썸녀가 있어. 썸남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랑 여러분들을 알게 될 무렵에 그 사람이랑 좀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가 어차피 누굴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 이긴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뭔가 자꾸 그냥 시선이 간다, 여러분들에게. 그래가지고 이 귀인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인이라고 나와요. 단순히 뭐, 뭐, 설레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행복에 그런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복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일본 분들 그 사람은 그럼 외모나 그런 거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외모는 굉장히 훈훈한 스타일이에요. 막 되게 존잘, 존예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뭔가 봤을 때 뭔가 되게 인상이 좋은 사람이고 이미지 자체가 막 날카롭게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느낌, 뭔가 그러니까 그것도 못생긴 건 절대 아니고 뭔가 훈훈한 느낌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돌처럼 막 존잘, 존예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뭔가 보면 볼수록 뭔가 이 사람은 정이 가고 뭔가 이제 딱 똑똑해 보이는 딱 되게 뭔가 온화한 느낌의 인상이 선한 느낌의 인상이 좋은 스타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성격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일본 분들
제가 다른 카드를 안 뽑아왔지만 1번 뽑으신 분들 굉장히 좀 좋은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게다가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에게는 뭐 이 사람을 꼭 잡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직 근데 어쩌면 이미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한 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없으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러니까 있으면 어, 친하게 지내면 나쁠 게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혹시 알아요? 저기 잘 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성적으로 잘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완전히 개이득, 핵이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적으로도 그런 좀 온화하면서도 좀 밝은 느낌의 그런 소신이 있고 뭐 좀 유쾌한 스타일인 면도 있죠. 되게 그냥 모나지가 않아요. 좀 약간 좀 100%가 있다면 어찌 한 88%에서 90%의 그런 완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이성이라고 봐요. 뭐 이거 1번 뽑으신 분들이 남자분이야. 그러면 그 나타나게 되는 그 여자분이 굉장히 인상이 좋고 세련된 여성이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아주 굉장히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나오냐 그걸 한번 뽑아 보도록 해볼게요. 언제 나오냐가 중요하죠. 자, 저는 사실 이번 달 저는 11월 달에는 이미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약간 1번 뽑으신 분들은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좀 나오는 카드들인 게 뭐냐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11월 달에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직 11월이 안 끝났잖아요. 11월 달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엮이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언제 받냐, 그거는 아마 11월이나 11월, 12월에 알게 된 사람이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을 밀어주는 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 이후로 잘 될 수 있다는 거겠죠. 1월 달 이후로. 저는 지금 1번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의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은 약간 이 사람을, 이런 기운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스타트를 끊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저랑 결혼하나요? 이 사람이랑 저랑 사귀나요? 이거는 알고 나서 그때 가서 타로를 또 보시면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너럴 카드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해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둘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본 분들은 좀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일적인 면이나 뭐 인생에 있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와요. 그건 이성적인 것도 크고, 뭔가 새로운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은 좋은 이성도 들어오고 나의 직업적인 거나 나의 금전적인 거나 능력적인 면에도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타난다면 좀 한번 꼭 그 인맥을 꼭 잡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끝. 자, 이제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약간 현재 상태 또는 조만간 일어날 그 연애 쪽으로 좀 약간 좀 안 좋은 좀 소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2번 뽑으신 분들은 최근에 뭔가 썸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헤어진 사람 때문에 좀 약간 못 잊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고 좀 예민한 상태다 지금이. 그 이성을 생각하면 좀 뭔가 이성 문제를 생각하고 연애를 생각을 하면 그냥 아이씨 하면서 빡친다, 좀 뭔가 내가 짜증이 좀 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아예 그냥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렵다기보다는 좀 약간 예민하고 좀 약간 잘 안 연애적으로 좀 짜증나고 좀 약간 답답한 상황을 좀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귀인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좀 웃긴 게,
여러분들에겐 귀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귀인인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이 상대방의 그 성격이 사실 좀 약간 유별나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약간 냉소적인 면이 있고, 좀 부정적인 성격에 날카롭고, 아, 저는 진짜 막 아티스트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꼭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귀인 중에 그 직업적 특징이 좀 약간 예체능 계열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연예인 진짜 좀 약간 과장 조금 보태서 연예인이랑도 엮이게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즉, 아유, 진진님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연예인의 근처도 안 가는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예인의 성향을 가진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연예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 예체능 계통의 굉장한 조예가 깊은 사람의 스타일,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징이 어떻죠? 잘생기거나 이쁘죠. 그리고 옷을 잘 입죠. 그리고 뭔가 좀 세련되고 되게 뭔가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화려한 느낌의 이성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또 이제 보통 이게 타로 카드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약간 성격적으로는 되게 둥글둥글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존나 날카롭고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왜 여러분들한테 귀인이냐면,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잘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 또 이런 사람이 좀 약간 성격이 약간 날카롭고 예민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또 지권 또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런 자기 사람한테는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 분들에게 나타날 그 귀인의 존재 자체가 저는 우선 직업적으로는 그런 약간 예체능 계통의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인물적으로는 잘생기거나 되게 화려한 스타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또 직업적이거나 그 사회적 특징 중에서는 좀 약간 명예가 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다는 것은 주로 대부분 좀 좋은 직장,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뭐 공무원, 뭐 공무원도 좀 약간 직급이 좀 약간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요즘은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은 정말로 신의 직장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왜 봐봐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두 가지가 좋잖아요. 외모 좋죠. 뭐 화려하다 그랬죠. 또 직업도 좋고 그 능력도 좋아요. 근데 이 성격이 조금 약간 사회적으로는 좀 약간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라고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 누구나 사람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잘 눈치를 챈대요, 이 사람이. 캐치를 잘 한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이번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간다. 그래서 되게 뭔가 막 츤데레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약간 그 뭐지? 그 무슨 가든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그 입술에 그거 뭐야?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그거 뭐지?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입술에 그거 뭐야? 그 우유 묻혀가지고 그거 뽀뽀하는 거 뭐 드라마 하지원이랑 현빈 나오는 거 뭐 가든 시크릿 가든 그쵸? 시크릿 가든인가 무슨 뭐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걔 주인공 걔 현빈 걔처럼 현빈 뭐 엘리베이터 타면 막 난리 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난리 나는 거였나? 운전을 못했나? 아무튼 무슨 뭐 유별나지는 성격이 물론 걔도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성격 되게 유별나게 나오잖아요. 아, 엘리베이터 못하는 것은 내 이름은 김삼순인가? 아무튼 좀 그 드라마 속에 좀 되게 잘 나가고 좀 까칠하고 그런 게 아픔이 있는 애들이 막 유별나지는 성격이 그 드라마 속이니까 막 멋있다 멋있다 그러지 현실 속에서 그런 성격이 있으면 한 대 맞죠, 솔직히. 근데 아무튼 그런 좀 유별난 좀 츤데레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있잖아요. 뭐 말을 이쁘게 하거나 착하게 대하지도 않는데요. 또 여러분들한테 좀 살짝 빈정상하게 그 싹퉁바가지 없게 좀 한다. 근데 그게 그 속에서 좀 약간 사랑스럽게 좀 하는 그런 츤데레 같은 그런 애틋함 같은 게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귀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면 귀인이죠, 그게. 안 그래요? 왜냐면 봐봐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존나 천사고 막 되게
착하고 바른 사람이고 막 그런데 집에 와서는 존나 폭군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막 집에 오면 야 술 가져와 막 이런 새끼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약간 좀 성격적으로는 좀 약간 살짝 하자가 좀 있을지언정 나의 사랑, 나의 이성에게는 굉장히 헌신적인 스타일이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성격 자체는 만족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마치 좀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이번 카드 해석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어디서 알게 되냐? 자, 이게 어디서 알게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놀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자, 놀다가 아는 경우가 뭐냐면 보통 단순히 뭐 친구랑 술 먹으러 가다가 내 연락처를 물어본다 뭐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지만 근데 그거 한 가지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하는 놀다가 알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다의 기준은 뭐 연락처를 따인다던가 중에 번호로 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나도 지금 이 연애 때문에 빡쳐 죽겠는데 누가 이성이 나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어쩌다가 알려줬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굉장한 능력남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요. 약간 우연히 이렇게 약간 그 놀다가 만난다는 게 뭐 여행을 가서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제주도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되는 인연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의외로 그렇게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딱 뭐든지 소개팅이랑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데서 무조건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죠. 요즘 온라인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는 뭐가 있었죠? 그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었고 좀 이제 개인주의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문화가 개인주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엮이는 것은 이제는 전혀 부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 진진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이성이 본인의 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귀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언제 나오냐?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것까지 살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연애적으로 뭔가 11월 달에 그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예 애인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약간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생각이 나는 경우로 때우는 경우가 많지만 약간 그 11월 달에 뭔가 연애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상처를 좀 받게 되는 그런 카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2번 분들은. 근데 제가 말한 그 본인의 귀는 다음 달에 등장을 해요. 다음 달에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제가 왜 이걸 드라마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분명히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분들 뽑은 중에서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성이 많이 꼬일 시즌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연애는 잘 안 됐지만 나의 인기는 같이 올라가고 이상하게 주변에 똥파리들도 많이 꼬이는 시기예요, 지금 이번 분들이.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귀인이 나타났을 무렵에 전 남친이나 전 여친도 연락이 오고 뭔가 약간 복잡하게 가요. 뭔가 막 경쟁 구도로 가거든요. 이 경쟁 구도로 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뭐 바람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주제로의 취지로 보자면 여러분들의 귀인을 찾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런 귀인이 나타났을 때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성격 예민한 제가 말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귀인이 여러분들 더 놓치지 않으려고 경쟁 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간다.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전 남친 연락 안 올 것 같은 전 남친한테도 연락이 올 것 같고요. 과거 사람한테도 연락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한 씨발 3년 동안 연락이 어떤 놈이 갑자기 존나 친한 척하면서 3번아 잘 지내니? 2번이죠. 2번아 잘 지내니? 하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존나 친한 척을 한다든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되게 좀 복잡해요. 이게 역학관계가 지금 이번 분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번 분들은 그런 귀인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귀인이 있다면 그래도 꼭 친하게 한번 지내보시고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힘든 아픔, 그런 여러분들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이성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2번 분들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끝. 자, 이제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진진이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한 큰 원동력과 힘이 된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저는 우선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조만간 아니면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는 이성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3번 분들은. 근데 그 이성보다는 다른 이성이랑 오히려 엮일 가능성이 큰 그런 구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무조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제가 첫 도입부에 말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신경을 우선 쓰지 마시고요. 자, 우선은 우리 그 3번 뽑으신 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첫째, 연하예요. 연하.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니면 좀 약간 살짝 귀엽다. 그리고 좀 약간 좀 개구쟁이, 뭐 말괄량이 뭐 이런 거 좀 약간 살짝 철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의 이성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애새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막 그냥 무슨 뭐 아우 무슨 애새끼 초딩 같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뭔가 좀 순수하다는 표현이 맞다고 봐요. 이럴 때는 좀 순수한 스타일이고 또 연하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연하가 아니더라도 되게 좀 약간 그 나이에 비해서 좀 약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연하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장거리예요. 장거리. 그러니까 본인의 귀인들은 우리 3번 분들의 귀인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보다 좀 거리가 떨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어떤 일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개팅이 많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소개팅을 받게 될 일이 아마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약간 어떤 모임 같은 것도 되고 취미 모임 이런 것도 되고 취미 생활을 하다가 뭐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소개팅이나 아니면 친구가 한번 만나봐라 아니면 어른들이 한번 만나봐라 약간 정략의 느낌이 있어요. 정략의 느낌이라는 게 무슨 계획적으로 막 정해놓고 무조건 만난다 이거보다는 좀 누가 중계를 터줘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소개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개팅은 여러분들은 사모분들 잘 봐봐요. 뭐 친구가 소개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다든지 뭐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그 정식 소개팅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를 좀 제가 요즘 저는 좀 약간 타로를 이론대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이제 좀 경험과 사람들 많이 봐주는 것을 제가 나름 통계를 내서 좀 저만의 기준을 확립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말 그대로 진진이만의 이론을 좀 약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소개팅에 저는 좀 어플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인스타 뭐 있죠. 어플, 인스타 아니면 뭐 오픈 챗 같은 거, 채팅방 모임 같은 것도 저는 중계가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소개팅에 포함이 된다고 좀 취급을 해요. 왜냐면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시대가 예전이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도 저는 포함을 좀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넓게 봐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예시에 해당되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일 가능성이 큰 거고 왜냐면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주변에서 알게 되는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일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논리 관계가 있어요. 은근히 타로 카드가. 그래가지고 장거리일 가능성이 또 그런 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거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연하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인연과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잘 엮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한테 왜 귀인이냐면, 사실 저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주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막 당장 여러분들한테 반해가지고 막 사귀어줘요, 결혼해줘요, 어, 이상형이에요, 만나요, 막 이런 무슨 뭐 흔해 빠진 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낸다고 하거든요. 이 3번 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이 귀인이 나타날 무렵에도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이성이랑 연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애가 등장하고도 멀리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뭔가 너무 어리고 좀 뭔가 철부지 같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쳐낸대요.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는 거죠, 잘. 근데 이 상대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기가 있다고 나오고 생각보다 굉장히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되게 적극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요한 건 아니고 적극적인데 집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 10번 찍고 안 남아 뭐 10번 찍고 안 넘어가 나무 없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것을 부담 안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언젠가부터는 이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좀 편안함, 그리고 유쾌함, 즐거움을 이 이성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웃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귀인으로 나타나서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이런 경우 봐봐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소개팅을 나가거나 어떤 모임을 나가거나 어디 이성을 알게 됐어. 근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성격도 좋아. 근데 능력도 너무 좋아.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왠지 내가 얘랑 왠지 잘 오래 만나야 되겠다, 얘는 결혼까지 생각해 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그런 경우가 오래 잘 못 만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걔는 인연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등장할 이 새로운 이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노력을 한대요. 그리고 그냥 어린애라고만 생각했고 그냥 좀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좀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되게 더 어른스럽고 진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잘 됐을 경우는 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살짝 오버부터 보태서 결혼까지도 될 수 있는 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번 뽑으신 분들은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조만간 나타나게 될 귀인이 결혼까지 해볼 법한 이성이라는 거예요. 아, 임팩트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과거의 연애 그런 게 확 바뀌어버리는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얘를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는 얘를 좋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짝이다, 피앙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나와, 돈이. 그러니까 얘가 뭐 직업적인 뭐 명예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없고, 뭐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돈 많은 경우가 거의 사업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집이 잘 살아가지고 물려받을 게 많은 도련님 같은, 뭐 공주님 같은, 뭐 이런 거, 왕자님, 공주님 같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건물이랑 연결이 있어서 있는 거 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업 뭐 아니면 땅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적인 거고, 어쨌든 사업적으로 그냥 좀 두각을 나타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돼서, 귀인으로 와서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결과는 엄청난 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등장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뽑아볼게요. 전 다음 달, 예, 전 다음 달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이성이랑 이 이성이 나타날 무렵 전후에 다른 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이랑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귀인이랑 어떻게 엮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 괜찮아요. 진짜 이 흐름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와. 이거 좀 약간 장기적으로 봐서 다음 달 무렵에 이 귀인이 나타나서 11, 12, 1, 2, 3, 4 진짜 내년 5월에는 정말로 아주 깊은 관계 뭐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5월 넘어가면 이 상대방이랑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넓게 봐서 만약에 이런 귀인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나타나는 제가 말하는 그 특징이 좀 틀릴지라 할지라도 어차피 내년 5월 이후에는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3번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모습을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모는 어떠냐? 자, 외모는 어떨까? 그것까지 뽑아볼게요. 외모는 약간 순댕순댕하게 생겼다고 하고 순댕순댕하다 순진하게 생겼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동안 그리고 이렇게 훈훈한 느낌 같아요. 약간 귀엽다. 그죠? 귀여운 느낌의 얼굴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막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을 크게 못 느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얼굴이다. 뭔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3번 분들 굉장히 좋게 나온 거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3번 분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진말씨,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드디어. 자, 이제 4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4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번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있어요.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밑밥 가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의 수를 몇 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이게 보면 조회수가 막 3만에서 5만 터지고 그러는데 2만에서 5만 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몇만 명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우의 수를 몇 개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왜냐면 개인 리딩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 주셔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우리 4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보여요. 첫 번째는 과거 사람이 과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귀인이 된 사람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가 약간 재회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크긴 커요. 근데 꼭 재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만약에 4번 분들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재회가 좀 가능성이 제일 커요. 아마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서 재회는 제일 과거 인연이랑 엮여 있는 그게 제일 큰 분들일 거예요. 4번 분들이. 그래서 재회 가능성이 좀 큰 분들이 있고 첫 번째는 아니면 재회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알던 애들 아니면 기존에 알던 애들 중에서 나의 귀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카드인데 약간 봉사활동? 뭐 아니면 종교 집단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놀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소개팅 하다가 알게 되는 그런 귀인이 아니라 약간 내가 약간 사회적으로 유기견 봉사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뭐 봉사활동을 해서 우연히 하게 돼서 봉사활동하다가 알게 된 사람 또는 아니면 종교적인 모임 이런 것도 되고 근데 이게 또 넓게 해석해 보면 요즘 사주나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면 그런 타로 모임 아니면 사주 모임, 역학 모임 이런 것도 돼요. 약간 이런 역학을 좀 종교로 넣기에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춤추고 볼링 치고 뭐 여행 가고 이건 나의 그런 뭐라고 할까 나의 그 쾌락을 위해서 노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뭐 역학이나 뭐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은 나의 쾌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쉽게 말하면 4번 분들은
좀 가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데서 알게 되는 사람,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적인 것도 되고요. 뭔가 그런 것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귀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의 사람, 하나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게 그 4번 분들이 그 나타나게 될 그 귀인의 그 존재 특징이, 이건 좀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고 약간 살짝 좀 어른스럽다. 좋게 말하면 어른스럽고 고지식하고 성숙하다고, 나쁘게 말하면 꼰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꼰대 기질이 좀 다분한 그런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아우 진진이 꼰대 존나 싫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보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그런 이미지여도 나한테도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나에게 잘하면 그것도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다 만족시켜요 사람이,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이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되게 좀 강한 성격의 사람, 어른스럽다, 그리고 되게 생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또 욕심이 많은 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그 나타날 귀인이 아마 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직업적으로는 약간 센 직업, 그냥 사업을 하더라도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무슨 누구를 이끌어가는 리더 있죠. 그냥 단순히 장사하거나 무슨 뭐 프리랜서식 그런 것보다는 좀 여러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의 표본, 그런 거 있죠. 뭐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기반 잡힌 회사의 대표,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일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는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런 거 있죠. 센 직업, 기자도 포함됩니다. 군, 경, 검, 기자 이쪽의 성향, 그런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그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귀인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귀인적 요소가 되냐면, 여러분들 책임을 지려고 한대요. 여러분들이랑 잘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좀 지켜주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 뭔가 든든함,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되게 매료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돈이 많던지 무슨 명예를 가졌든지 뭐든지 간에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든든함을 느낀다,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능력 없고 잘생기면 뭐해. 그냥 그게 저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면 없는 이만 못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든든함을 느낀다, 뭐 이런 그런 카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야, 또 과거의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알던 애일 수도 있어요. 알던 애가 갑자기 나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인 관념이 그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나오는 카드가 지금 뭔가 마치 그 환절기 같은 카드가 나오거든요. 환절기가 뭐냐면 변화를 크게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모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그 귀인들이 약간 반전. 내가 정말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연애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4번 분들이야말로 내가 진짜 아무리 내가 상상력이 좋고 내가 생각이 많아도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나한테 대시를 해오거나 고백을 해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번 분들은. 그래서 뭐 그런 요소가 되게 깔려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외모적으로는 어떨까? 자, 외모적으로는 어떨까 한번 뽑아볼게요. 저 외모적으로는 사실 약간 이쁘장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긴 그런 느낌보다는, 남자라면 되게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뭔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고릴라처럼 막 우겨 우렁우탕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울그락불그락 막눈 째져가지고 막 그렇게 생긴 그런 외모는 아니고,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잠깐 연예인, 잠깐만요. 연예인 중에 굳이 내가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지금, 하석진 아시죠 여러분들? 하석진 남자답게 생겼 저는 하석진이 참 남자답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멋있게 생긴 사람, 이것도 그 추노에 나왔던 장혁, 그런 느낌의 좀 멋있게 생긴 카리스마 있는 얼굴 있잖아요. 막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코에 기름 질질 떨어지는 무슨 뭐 그런 느끼한 느낌이 아니라, 그다 아이돌틱한 게 아니라 약간 남자답게 생긴. 좋잖아요 여자분들, 그쵸? 4번 분들.
그죠? 좋잖아. 이 정도면 정말 땡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체격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돼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 돼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약간 체격적으로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번 4번 뽑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분들은, 여자가 남자답게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 대신 좀 약간 인상이 센, 약간 카리스마 있게 좀 약간 세련되게 생긴 여자분들이겠죠. 약간 샤프하게 생긴 여자분들이겠죠. 못생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이 외모라는 것은 사실 유전적 요소가 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외모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진짜 근데 저는 이 외모가 못생기게 나오면 못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영상 찍을 때 너무 카드가 외모로 뽑아봤는데 아니 너무 못생기게 나와 카드가. 그래서 제가 그 좀 약간 제너럴 찍는데 그래도 좀 외모적인 말은 좀 살짝 뻥을 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카드를 여러 개 또 뽑아봤거든요. 근데 다 못생긴 카드가 나온 거. 제가 그냥 못생겼다고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냥 왜 자꾸 이 카드가 나오지 하면서 그냥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못생기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나오는지 그것까지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선 저는 1월달, 내년 1월달 이후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의 귀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좀 연애의 흐름은 좀 있긴 있는데 1월달 이후에 아마 그 전에 알게 되는 것은 아마 이번 달 말에서 12월일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귀인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내년 1월 달 이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잘 잡아보시고 한번 좀 더 유심하게 좀 더 집중력 있게 한번 그 사람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4번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끝.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제가 좀 분위기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많이 좀 달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제가 평소 거주하던 저희 집에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톤도 좀 조절을 해야 됐고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기존의 환경과 좀 다르게 촬영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진이는 그런 거 굴복 안 하고 저는 진짜 정글에서도 타로 카드 찍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늘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